결혼을 해서 잘 사는 방법은 네. 상대방한테 큰 기대 없이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상대방을 바꾸려는 희망과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온조의 박은주 대표 변호사님과 이야기 네.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이혼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나눠보긴 했지만 결혼을 좀 권장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 배우자 찾는 방법이 사실은 더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저는 좀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또 변호사님 또 워낙 많은 그 부부들을 만나보셨으니까 뭐 최악의 배우자, 최고의 배우자 뭐 이런 류의 좀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우선 최악의 배우자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최악의 배우자들. 이런 사람들 좀 피해야 된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한 어떤 그 네. 외도 네. 이쪽은 무조건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그러니까 연애할 때부터 뭔가 좀 네. 연락 안 되고 막 네. 그 바람기 있고 이런 애들 네. 좀 피해야 되는 거 좀 분명하고. 네. 네. 돈 막 쓰는 애들 네. 피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런 거? 네. 막 때리는 애들? 최고는요? 최고? 네. 반대인 애들? 요거 반대? 그래서 맞잖아요. 뭐 사실은 뭐 네. 그렇죠. 그것만 최악을 피하게 되면은 네. 괜찮잖아요. 네. 그렇죠. 사치하는 여자, 무슨 폭행, 폭언하는 남자, 뭐 외도하는 남자, 여자 네. 이런 거를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그냥 제로 베이스예요. 이런 거는 그냥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깔고 가는 겁니다. 네. 이걸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네.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좀 더 나은, 좀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때 네. 어떤 배우자가 좋을까라는 네.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예, 네.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되게 확고해요. 그런 게 제가 생각했을 때. 뭐죠? 꼬이지 않은 사람. 꼬이지 않은 사람. 예,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 네. 우리가 이성을 만나서 평생을 살아갈 때 네. 가장 많이 붙어 있고 가장 많이 대화를 하고 그렇죠. 우리 미래를 설계하고 즐겁고 재밌고 웃겨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무슨 얘기할 때마다 뭐 어때? 그 왜 그거를 쓰잘데기 없이 이런 사람. 거기 임장 가자. 그걸 왜 그거를 그렇지. 거기 하지마. 아파트 어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혼하는 분들은 약간 좀 꼬여 있는 분들도 좀 많은가요? 많죠. 편이? 예. 근데 그래서 재밌지, 재미없어, 어때, 싫어, 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제 부정적인 사람, 꼬여 있는 사람과는요, 나중에는 대화가 없어져요. 사실은 대화가 없어집니다. 부부간에. 그러면은 그냥 대화 없는 부부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게 되게 불행하죠. 예. 근데 그러면은 그 이혼할 때 한 측을 맡아서 변호를 하셨을 테니까 그런 분하고 왜 결혼했대요?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나요? 아니면은 알고 결혼하신 케이스가 많나요? 사람은 당연히 변하지 않은데 그거를 감추고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때는 그런 꼬였던 그런 모습들이 연애 때에는 저 사람 되게 냉철하고 나쁜 남자. 나쁜 남자고 되게 냉철하고 되게 되게 뭐랄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되게 현실적이다. 되게 현실적이고 내가 너무 뜬구름 잡나 하면서 되게 있으면은 되게 괜찮겠다. 옆에 있으면은 이렇게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성을 좀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그게 당연히 안 되고 너무 좀 그 남성적이나 여성적인 매력으로 좀 이렇게 눈이 좀 이렇게 맞습니다. 콩깍지가 씌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꼬이지 않은 사람. 또 혹시 또 다른 건 좀 있을까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같이 다 연관된 건데요. 비교하지 않는 사람. 비교하지 않는 이거는 사람. 남자 여자 너무 그런 건데요. 이게 비교하지 않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항상 상대방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가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사실은 비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2021년도에 가장 많은 이혼 사유가 우리가 벼락거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참을 수 없던 것들이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내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다 집을 사서 10억씩 올랐기 때문에 그 비교 당하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참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내 배우자가 집을 사는 걸 말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갈등이 심해져서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고요. 그 비교하려는 그 심리가 그거가 없는 사람을 만나라. 없을 수 없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매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꼴랑 이 돈 갖고 그러니까 200만 원 갖다 줬는데 꼴랑 이 돈 갖고 무슨 하는 거냐. 그러면서 너 집구석에서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이제 예, 한 예. 방씩 하는 거죠. 한 방씩 때리는 그러니까 거지. 서로 이 사람들이 가장 그 이혼 상담 와가지고 똑같이 하는 게 뭐냐면은 네. 본인만 희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나만 억울해. 나만 억울해. 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두 억울하고 모두 희생했습니다. 집에서 보면은요. 한 네. 가정을 이루는데. 네. 그러면은 서로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비교만 하고 네. 누구 집은 이렇더라.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죠. 근데 비교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네. 그거를 드러내지 말고 조금 숨기고 네. 좀 이러는 게 조금 자제하는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하는 거, 네, 그거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마음을 좀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만 더 채워도 이 정말 이 싸움이 많이 줄어들 텐데. 그거는 근데 너무 네. 당연한 얘기고 네. 하는데 근데 이 당연한 게 참 어려운 게 참 이 결혼 생활이고 참 우리네 인생이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좀. 그건 네. 결혼을 하면서 사람들은 네. 상대방한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약간 예. 어찌 보면 이혼하는 사람들의 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예, 공통점이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네. 본인만 억울하고 본인이 희생하고 본인이 손해를 봤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외벌이 가정이라고 뭐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네. 내가 이 돈을 결혼을 안 했으면 혼자 다 쓸 수 있었는데 네. 이 돈을 내가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이한테 쓴 것도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많습니다. 아니 아까 말한 그 엑셀로 막 정리하는 것도 네. 어찌 보면은 네, 맞습니다. 예. 내가 왜 내 아내 화장품 값을 내가 대신해?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이해 안 되거든요. 지금 들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나? 막 이게 꼭 남녀를 떠나서 반대로 그러면은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의 면도기 사는 게 아깝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왜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네.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게 요즘 세대들이랍니다. 예. 아 그래요? 네. 이게 세대 차이라는 네. 것인가? 네. 근데 또 제가 이걸 느끼는 게 결혼 얘기를 저도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댓글들에 그런 것들이 많이 달렸었어요. 뭐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뭐 왜 네. 그런 거를 왜 뭐 여자를 왜 뭐 배려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뭐 남자를 왜 배려하냐? 그렇죠. 막 서로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댓글에서 자기들끼리. 그래서 저는 되게 네. 정말로 궁금한 게요. 그렇게 왜 결혼하지? 정말 궁금해요. 그렇게 따지고 하는데 네. 저들의 결혼 목적이 뭐였을까라는 게 네. 정말로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이 결혼이라는 게 한 명이 압도적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한 명한테 확 주는 것이 결혼인 것 같은 느낌? 뭔가 둘이 같이 뭔가 이렇게 네. 으쌰으쌰 하려는 예, 마음이 맞습니다. 예. 별로 많이 없어진 시절이 아닌가 같은 게 인터넷판에서는 좀 그런 게 좀 도는 것 같은데 씁쓸하네요. 네. 이게 현실에서도 이런 게 있군요. 네.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뭐 유튜브 때문에 그런데요. 변호사님 와가지고 변호사님 제가 여태까지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이 단어 정말 많이 쓰시고요. 어떤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인 기간 내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데 네. 뭐 다양하죠 내용들이. 그러니까 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너 뭐 잘못됐어. 뭐 이런 거 뭐 자기 맨날 뭐 무시당하고 이런 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네. 그다음에 우리 배우자 나르시시스트예요. 이거 우리 배우자 소시오패스예요. 이 세 개의 단어는 거의 다 나와요. 제가 상담할 때 맨날 나오는 단어예요. 사이코패스는 없어요. 예, 사이코패스까지는 안 나오지만 소시오패스예요. 소시오패스. 그래서 이 사람하고의 얘기를 할 때 이제 일단은 공감이 안 돼. 소통과 공감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네. 그렇지. 하긴 뭐 대부분 소통과 이런 공감이 잘 안 되니까 극단적으로 이혼까지 오신 케이스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럼 반대로 또 이렇게 오신 분들이 좀 너무 사소한 걸로 좀 뭐 이렇게 다투고 있거나 이거는 좀 이혼할 사유는 아닌데 해가지고 좀 말리는 케이스들도 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느낌이 네. 그 부모님들이 개입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게 좀 다른데요. 어떤 게 시부모님과 어떤 장인 장모님이 시부모 뭐 시가나 처가에서 부모님들이 개입되는 이혼들이 많은데 이게 좀 상황이 달라지는 게 마마보이와 마마걸하고는 좀 달라요. 마마보이와 마마걸 같은 경우에는 결혼과 이혼을 부모님들이 결정을 해주시거든요. 네. 근데 엄마 나 결혼해도 돼? 그래서 나 이혼해야 돼 해. 이제 그런 부류가 있는데 그거는 이혼을 해야 마땅한 경우인데요. 그런 게 아니고 이혼을
막 강요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네. 사실은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올 때도 이혼할 마음이 없는데 별로 없어요. 아. 그래서 장인 장모 혹은 뭐 시모 시부가 화났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며느리한테 혹은 사위한테 화가 났어. 음. 그래서 자기 딸이나 뭐 자기 누구 아들을 데리고 상담을 와요. 네. 그래서 변호사님 이거 네. 보라고 이런 막대 먹은 애 보라고 그러면서 네. 지금 이혼 우리 해야 되겠다고. 근데 네. 막 쫄래쫄래 이렇게 막 끌려왔어요.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아니야. 네. 이 사람은 이혼하고 싶지 않아. 네. 근데 엄마 아빠한테 끌려와가지고 지금 이혼 소송을 해야 되게 생겼어요. 네. 예. 그러면 제가 어머니 아버지 가 있으시라고 얘기하고 이혼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안 하고 싶대요. 아니 근데 그게 무슨 심리인 거예요? 왜 부모님이 왜 굳이 딸과 아들을 왜 이렇게 이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네. 괘씸한 거예요. 그들이 네. 그 사위나 며느리가 한 행동이 어른들이 보기에 막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혼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한번 길을 꺾고 싶은 거예요? 진심으로 그땐 화나서 오세요. 예. 네. 예, 예. 그분들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자기 자녀들을 소유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자기네들이 집 사줬어. 네, 그러니까 네, 자기네들 좌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자기네들이 손녀 키워줬어. 그래서 좌우하고 네, 싶은 네, 거예요. 네, 네. 내가 애들 키워줄게. 너는 그냥 자유롭게 살아. 뭐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 이혼들은 제가 안 해줘요. 가시라고. 그럼 또 딴 데 가셔가지고 또 얘네 이혼시켜야 된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다자녀인 경우가 되게 네. 있어요. 네. 예, 되게 국가에 헌신하시는 분들인데 네. 자녀들이 다자녀인 경우인데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셋 이상 네. 되는 경우에 자녀가 많은 만큼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가사양 분담에 있어서 또 갈등이 있어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그래요.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두 분이 양보하셔라. 라고 해서 소취화시킨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요? 왜? 이혼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 앞날이 너무 앞날이 아이들이 피해를 너무 볼 것 같아서. 왜냐하면은 이런 분들은요 이미 가사와 양육의 분담이 되게 잘 된 상태가 네. 많거든요. 근데 네. 이혼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혼자 아이 3명을 다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분리양육하기는 또 아이들의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불행해지고 네. 뭐 일방약으로 맞게 되는 부모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제가 좀 시간을 두고 부부 상담 받으시고 하시라 이렇게 하셔서 좀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이혼하시는 분들을 막 뭐 수백 쌍을 막 보시다 보면은 뭔가 좀 현탈할까요? 뭐 그냥 결혼이라는 거에 대한 좀 생각이 좀 많이 뭐 바뀐다거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결혼을 왜 하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것 같기도 하고.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혼 소송과 이제 더불어서 외도와 관련된 상간 소송을 워낙에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 소송을 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외도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훨씬 많이 보잖아요. 인간 자체에 대해서 별로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결혼 자체보다도 인간에 대해서 별로 인간에 대한 회의감. 막 그런 게 훨씬 더 커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냥 인간은 원래 이런 것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 왜 만약에 뭐 외도가 발각이 돼서 그 사람들 있잖아요. 유책 배우자라고 하는 소위 그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들을 보잖아요. 인간만도 못한 행동들을 보이잖아요. 너무 뻔뻔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회의감이 너무 심하게 들어요. 저는 정말 성악설을 믿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일을 하다 보면 성악설이 인간은 본래 악한 거죠. 너무 심하게 그렇습니다. 너무 속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또 변호사님을 안 찾아가니까 있겠지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잘 살고 계시니까 저쪽에서 살고 계시니까 또 그런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은 또 착한 사람들도 사는 곳이 있을 거라고 또 믿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마지막으로 또 이런 영상 보고 계신 분들한테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은 결혼을 해서 잘 사는 방법은 상대방한테 큰 기대 없이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바꾸려는 희망과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세주의적으로. 또 하나 이혼을 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요.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저런 걸 발견을 했을 때 딱 시비를 걸까 딱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딱 보고서 내가 저걸로 이혼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시고요. 저게 이혼까지는 갈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덮으십시오. 그게 이혼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비혼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이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결혼할지 말지 심사숙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 이혼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봐봐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결혼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가 넥스트의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일상으로 초대 이게 프로포즈잖아요. 내 일상으로 초대한다는 건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심오한 내용. 네. 사람이 너무 기대를 하게 되면은요 그만큼 갈등과 분쟁과 이혼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내 일상에 저 사람을 몇십 년짜리 초대장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럼 전쟁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기대 없이 하다 보면은 갑자기 되게 기대 없다가 저 사람이 괜찮은 면을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그래서 중매가 사실은 이혼율이 낮은 게 기대 없이 결혼했다가 괜찮은 면이 많이 발견했는데 막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니었어. 그러면 이혼율이 더 높단 말이에요. 기대 없이 여러분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기대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거는 되게 워렌 버핏의 시비 유명한 걸지 명언이에요. 말고. 네. 그러시면은 결혼 생활 잘할 수 있다고 이혼 전문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네.